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그래서 조금 후회했어. 두 개 다 샀어야 되는데. 맞니? 오늘 뭐 때문에 저를 불렀죠? 아니, 오늘 뮤직뱅크 리허설 있어요. 투자자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이런 데서 안 해요. 대형 홀에서 해요. 다음 주에 신한투자증권에 가서 PB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한두 번 정도 하고 물론 가서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일단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걸 보니까 도망칠 때지 뭐 하다. 그렇지. 죄송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저는 34살 동강 채널 운영하는 개인 투자 한 12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좀 성공적인 수익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또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할 사람은 아닌데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눈을 바라봐주지 마시고요. 네. 저쪽 보시면 제가 말하기 더 편하고요. 네, 그래서 12년 정도 방 구석에서 투자를 오래 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1차적으로 제가 개인 투자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했고 거기서 고충은 뭐였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돈을 예탁금을 맞는다는 거 그럼 이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 사야 될지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일단 정확하게 뭔가요?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막 SM, 하이브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카카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슈가 이제 언론사에서 막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주가에 붙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JYP에서도 큐브엔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거죠. SM이라는 단일 사건 하나에서 다른 엔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지? 왜 SM만 그런 거지? 다른 데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의구심을 하고 리서치를 할 때 우린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1차적인 과정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거는 B로 될 수도 있다. B는 C와 같다. 그래서 A는 C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단일 사건을 이해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그런 거고 단일 종목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 그 기업 내부의 재무 환경, 산업 이제 환경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이제 업종, 종목들을 연결하는 게 1차적으로 투자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특정 주식이나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는 과정을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이디어는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트렌드의 변화? 예를 들면은 콘텐츠 주식이 엄청 부각받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술 또한 엄청 확장성을 띠고 있고 조금 이전 시기열에서는 2차 전지 그거는 또 전기차에서 파생됐고 이 전기차가 시대적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유럽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사이클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로봇, AI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이제 부품 소재들 이 트렌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을 대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발달이 필요하다. 그게 조금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 어떤 특정 반도체 기술이 제조 공정이 뛰어난 회사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트렌드에서도 있고 시대적 흐름으로 대세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리서치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 온 것 같아요. 손님 왔는데요? 내 목소리 이렇게 컸나? 넓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제 세세하게 내려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거나 생활의 패턴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투자자들의 자세가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내가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고 있다 라고 인식하고 범대응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 걸 관찰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활 전반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은근히 변화하는 게 많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소비하던 우리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이런 행태가 있고요. 휘발유를 넣던 시대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이런 생활 행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을 유지할 때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충분한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는 보통 관찰력
실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남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네. 최근에 뭐 디어유라는 이제 플랫폼도 그거 누가 써요라고 했지만 관심 갖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쓰네. 거기서 충분히 이제 자료조사, 이제 확신할 수 있는 통계 자료들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면은 자기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충분한 인사이트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해서 이제 투자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 검증하는 단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검증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디어의 검증이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보통 시장의 크기를 조사하고요.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발현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기,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크기, 이익의 크기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각 기업들이 있겠죠. 이 시장 안에는 많은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고 각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행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 기업들, 경쟁 요소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장벽이 높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해자 기업. 예를 들면 배터리가 대표적이죠. 배터리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10년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1차적으로 진입 장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이클이 트렌드가 시대적으로 변한다. 그럼 배터리 같은 주식, LG화학, 삼성, SDI, 뭐 이노베이션 이 기업들이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10년 뒤에 신규 사업 진출자들 우리 배터리 사업 할 거야 라고 이제 10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랑 그제서야 동등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LG화학, 삼성, SDI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만. 그러나 그 기업들은 훨씬 더 R&D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쟁하기 힘든 요소, 주가가 빠지기 어렵고 제조업이라는 건 이제 보통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자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다른 기업들보다 밸류가 높다를 그 가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네. 앞으로 잘 될 것이다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해자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간단히 뭐 예를 들어 보면은 해자 요소 중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보통 플랫폼 주식에서 많이 이용하는 행태고 예를 들면 애플이 대표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쓰고 그리고 앱스토어 플랫폼 iOS 기반의 플랫폼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때 기본적으로 앱스토어라는 걸 통해서만 비즈니스를 뭐 앱을 출시할 수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 기반이기 때문에 게임즈를 출시할 수 있고 엔터 회사를 할 수 있고 이런 확장성을 그릴 수 있고요. 사업 자체에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것도 있고 사용자 자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것들 반드시 카카오톡을 써야만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그걸 써야 돼.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구글 광고 기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많이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해자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충분히 파악할 때 빅테크 혹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해자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애플과 대표적으로 삼성의 차이. 갤럭시 S23이 출시되면은 이슈가 되는 거는 100배 줌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이슈가 나오는 건 블랙핑크가 삼성전자 모델임에도 계약 종료되자마자 아이폰을 쓰더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슈로 또 뛰어나오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폰이어야만 하는가? 왜 아이폰만 그렇게 주구장창 좋아하지?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 파악할 때 사람들이 이걸 왜 브랜드라고 인식하는지 왜 거기에 더 큰 소비를 하는지 사용자 환경 크게 차이 없고 다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왜 거기에 더 고부가 가치를 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자 요소에서 가장 저는 무형적인 부분이지만 이익을 가장 극대화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키가 있기 전에 아디다스가 있었는데 왜 나이키는 브랜드고 아디다스는 브랜드처럼 잘 안 느껴질까? 무형적인 밸류에이션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궁극적으로 만들지만 파악하기는 가장 어렵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할 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요로 변환되고 그 수요는 가격으로 변환돼서 시장에 이렇게 변곡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량화되기 어려워서 조금 저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포함하긴 해요. 동강님께서도 실제로 내렸던 투자 아이디어들 중에서 틀렸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실패했던 경험은 워낙 많고요.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거라고 하면은 현대백화점, 위아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백화점에 제가 실패 사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라서 충분히 싸다. 현대백화점 지금 이익과 지금 현대 갖고 있는 부지만 해도 현재 시총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위아도 거의 그런 방식이었고 다만 여기서의 우리가 제가 실패한 경험은 큰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디젤 엔진을 안 타고 디젤 X 그리고 오프라인 소비 X 이거는 디젤 엔진 자동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가치가 굉장히 컸어요. 이익도 충분하고 노하우도 있고 중장비도 많이 만들고 제가
그때 약간 바보 같았던 게 전기차를 동시에 좋게 보고 있으면서 여기 너무 싸다고 이제 디젤을 산 거야.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행위지. 해지인가요? 그래서 또이또이 매매를 했다. 실패 사례는 워낙 많고요. 그럼 성공 사례는 뭐가 있죠? 성공 사례는 단기적인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에코프로가 있고요. 에코프로는 제가 실제로 거의 10,000원대, 10,000원 초반대? 11,000원? 그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큰 수익을 올리고 아 되게 많이 올랐구나 해서 던졌는데 그 뒤로 다시 사지 못했어요. 한 번 팔면 다시 살 수 없었어요. 전기차의 미래를 보고 양극재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에코프로를 샀고요. 그 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예상 못한 물적 분할 이슈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중공업 조선주 자체는 굉장히 일단 5년 정도 사이클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틀렸다라고는 딱히 뭐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손절을 하긴 했거든요. 조금 팔긴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파악 못한 이제 기업 내부에서 물적 분할 이슈들 어떻게 보면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도 제가 투자를 딱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슈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떠올려서 그 투자 아이디어가 값어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보통 그걸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주가를 확인하면 돼요. 누군가 이미 떠올렸으면은 그 시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은 이미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통 싼 기업을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 싼 기업을 어떻게 쌀 때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는 보통 산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떻게 싸냐라는 판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매 판매 지수?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한세실업이라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들이 있거든요. 중국 리오프닝이 되고 지금 시장이 다시 사이클이 좋아지면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안 좋을 때 내리고 보통 이런 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싸다라는 건 정량적으로 그냥 매출, 이익률, ROI 때리고 그런 식으로 주가가 정확히 싸다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정말 싼데 이유가 있는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락에는 다 이유가 있고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좋아질 때도 이제 쌀 때 이유가 있을 거지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시점, 좋아지는 시점이 오히려 역순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이클에 하강기에서 사는 산업들이 있고 하강기에서 매수하고 장이 좋아지면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그럼 이익이 올라오고 근데 선반영돼요. 지금 이야기 들을 때마다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 속에서 새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이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러면 동강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계신 이 세계적인 변화, 흐름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거 파생된 이제 하위 산업들 그건 저는 보통 빅테크들이 투자를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팔로우하면은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미래 트렌드 그거와 제 의견이 어긋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트렌드를 제가 따라가는 게 맞지 제가 어떤 특정 아집을 부려서 하는 건 시장 흐름에 안 맞다. 금융시장에서 저는 크립토 쪽도 암호화폐 시장도 금융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으키는데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등장할 것 같고 기업도 등장할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제 트렌드의 변화? 산업을 하나만 파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두세 개 정도 파고 있어도 괜찮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건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전망을 밝게 보는 부분? 결국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다만 저는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초보자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거에서는 동의하지만 관리를 못할 만큼 다각화하는 거는 반대하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단순해도 되고요. 그냥 삼성전자 국민주니까 삼전 망하면 한국 망하니까 삼전 사야지. 저는 이것도 좋은 투자 논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시대적으로 지금 로봇 AI가 앞으로의 시대를 오랫동안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결국 시대적 흐름으로 그 산업이 주목받으면 경제적 혜자가 큰 기업 하나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기업들까지 같이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여러 개를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고 다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몰캡에 투자한다는 거는 스몰캡이라는 거는 소형주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성장이 크게 확장성이 있고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삼전 뻔하잖아요. 대형주죠. 근데 그만큼 혜자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상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 기업들이 우리가 막 10배, 5배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인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기대 수익을 얼마큼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변할 수 있어요. 여기가 90인 사람이 있고 여기가 10인 사람이 있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저는 보통 투자를 혜자라는 부분에서 잘 안 하는 타입이고 이 중간
중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7-80% 하고 이제 하위 스몰캡에 뭐 10%, 20% 정도. 저는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같이 투자할 때는 저는 보통 이제 그 정도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타입이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공격 투자형들은 보통 스몰캡에 이제 몰빵하는 경우가 있고 훨씬 보수적인 성향분들은 이런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성향마다 다르다. 근데 전문 투자자일수록 이걸 많이 잘 섞죠. 아무래도 시장 크기가 있다 그러고 점유율, 뭐 예상 매출 그런 것들로 보면은 보통 나오거든요. 2차전지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LG화학, SDI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고 이쪽은 에코프로, LNF 같은 데가 되는 거고 요 하위는 이제 예상치 못한 데 갑자기 커지는 곳.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가 많아요. 아직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갑자기 공급을 LG화학에서 따냈어. 그래서 그게 엄청 확장이 됐어. 그쵸? 거기서 이제 보통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와 LNF였는데 둘 다 양극재 회사거든요. 둘 다 잘 올랐어요. 둘 다 크게 올랐고 둘 다 각각 대형사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양극재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이제 기술력 리포트를 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그래서 조금 후회했어. 두 개 다 샀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왜냐면 두 개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술력이 더 좋아. 뭐 혹은 이해관계가 있어. 여기는 LG 화학에 납품하고 있고 여기는 뭐 SDI에 납품하고 있어. 근데 SDI가 얘네를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하청을. 보통 큰 사이클에서는 내가 2차 벤더에 투자하겠다, 아래 기업들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같이 사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쪽에 투자해서 조급해서 팔아버렸는데 두 개를 같이 샀다 그러면 제가 그걸 빨리 팔지 않았었거든요. 둘 다 같이 오르거든. 근데 얘가 더 많이 오를 때가 있고 얘가 더 많이 오를 때가 있어.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오르면은 보통 산업 평균 밸류에이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균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특정 시기에 가장 고평가받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목받아서. 그럼 포트폴리오 조금 덜어줄 수 있어. 업종 평균 PER이 30인데 얘가 지금 45가 돼 있고 얘는 35에 있어. 그럼 얘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분산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불만만 많고 포트폴리오 관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좀 분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한 산업이어도 좀 그런 게 저는 좀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